비상계엄 사태 뒷수습에 분주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 물었습니다. 취재진이 끈질기게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물었지만 최 부총리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혹시 국무회의 참석하셨습니까? 네. 반대하셨습니까? 국무회의 참석하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심야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무위원 19명 중 절반 정도가 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김용현, 이상민, 송미령, 조규홍 장관 등 6명은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는 등 6명은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위원 7명은 참석했는지 불참했는지 자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 행위로 의심받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한 것은 이제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헌법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반드시 의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국무회의 참석자 상당수는 계엄 선포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의 입장이 완강해 뜻을 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으로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조차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은 계엄 선포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계엄을 직접 건의했던 김용현 국방장관은 물론 계엄을 막지 못한 다른 장관들까지 국무위원들은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류혁 감찰관은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만우절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저는 이거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금. 비상 소집이 떨어져 달려가 보니 법무부 7층 장관 회의실에 고위 간부들 10대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회의가 혹시 계엄과 관련된 회의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장관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한 대로 그렇다면은 저는 계엄과 관련된 회의에는 참석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계엄과 관련된 명령이나 지시는 이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씀하셔서 류 감찰관은 앉지도 않고 그대로 나가 사표를 썼습니다. 위법한 지시는 따를 수 없어서입니다. 출발 자체가 위법한 계엄에서 출발한 명령이라면 그 뒤에 부분이 공무원으로서의 통상적인 직무 수행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걸 따르는 거는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을 운영하는 간수 같은 입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류 감찰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후배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5년 전 검찰을 나왔다 다시 개방형 직위인 감찰관으로 2년 넘게 일했습니다. 전직 검사의 눈에는 이번 사태가 분명 내란죄라고 했습니다. 혼자만의 위기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착각 속에서 그리고 개인의 안위를 국가의 안위와 혼동하는 이런 정신 착란에 가까운 이런 판단 하에서 이 계엄을 선포한 건데요. 이게 국헌문란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거는 12.12 판결문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정치적 탄핵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말도 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전두환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데까지 십수년이 걸렸듯이 이거는 뭐 얼마가 걸리든 간에 이거는 저 내란죄로서 각 가담 정도에 맞는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후배들에게는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헌법가로 영원히 남아있는 한 내란 행위로 분명히 규정될 것이고 규정되어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역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잘 생각해서
현명하게 처신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